왜 이제야 진심을 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천수는 자신이 만든 거짓된 평온 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날 오천수는 편의점 근처를 걷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순의 얼굴만 맴돌았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던 그녀였다. 그저 괜찮다는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지만 전화는 여전히 무음으로 넘어갔다. 그는 초조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미순이 처음으로 천수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날, 그 순간부터 그는 알았다. 이 여자를 다시 잃는다면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걸. 며칠 전 소연이 예고 없이 술도가를 찾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머금은 채 천수 앞에 섰다.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과, 후회, 미련, 그리고 위로에 대한 갈망. 천수는 한때 그 말들이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인생의 파국을 막기 위해 손을 뻗은 것 같았다. 영주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천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영주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아니어도. 그는 더 이상 영주의 아빠라는 명분을 구실로 자신을 소연에게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 천수의 단호함은 오히려 소연의 오기를 자극했다. 진심도 눈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소연은 방향을 틀었다. 타겟은 미순이었다. 미순이 술도가로 불려나간 날, 그녀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소연이 마주 앉아 처음으로 정중하게 말을 건넸을 때 미수는 짧게 놀랐다.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몰라요. 천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보다 길었다. 소연은 과거의 영주와의 추억, 그리고 천수가 얼마나 무른 사람인지 줄줄이 풀어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미순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지금 당신이 기대는 그 어깨, 내가 얼마나 오래 지켜온 줄 알아요? 소연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미수는 천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을까? 그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에 약한 사람일까? 자신도 모르게 천수와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던 미수는 처음으로 천수에게 화가 났다. 그녀가 원했던 건 어떤 감정이든 명확한 태도였다. 하지만 천수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과거 위에 미련하게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광숙은 미순의 상태를 보고 바로 직감했다. 또 그 여자야? 미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다. 술도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호했고 눈빛은 매서웠다. 도련님이 또 흐물흐물했구나. 그녀는 천수를 마주하자마자 따졌다. 미순 씨가 술도가에 불려온 거 알고 계세요? 천수는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광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여자, 아직도 당신한테 뭔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건 도련님이에요. 미순 씨가 전화도 안 받잖아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 말은 천수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결단력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늘 머뭇거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때 한동석이 술도가를 찾았다. 조용히 천수를 앉히고는 상황을 들은 뒤 말했다. 영주 문제 내가 해결하마. LX 호텔 장학재단에서 영주 학비 지원하도록 하겠네. 천수는 놀랐다. 정말 그렇게 해주셔도. 미순 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할 때야. 그 말은 곧 면죄부가 아닌 경고였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천수는 곧장 소연을 찾아갔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문을 열자 소연은 평온한 얼굴로 맞았다. 천수야, 뭐 좀 마실래? 이제 그만하자. 천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소연은 멈칫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건 불륜이야. 이혼 소장 곧 갈 거야. 더는 너한테 휘둘리지 않아. 소연은 한순간 눈을 부라렸지만 곧 허탈하게 웃었다. 너도 결국 나처럼 돼버렸네. 천수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의 마음에는 미순밖에 없었다. 며칠 후
천수는 미순이 다시 일하고 있는 편의점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깨달았다. 미순아, 그동안 연락 안 돼서 정말 미안해. 미순은 조용히 천수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작은 반지 상자였다. 우리 결혼하자. 지금처럼 나란히 매일. 미순은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침묵 끝에 눈을 들어 천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말하네. 그 말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천수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그 순간 미순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천천히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나 불안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안도와 희망이 그녀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엔 아직 끝이 없었다.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한동석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이젠 좀 안심돼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도련님들 하나하나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요. 동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형수님도 당신 일 챙기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술도가 전화벨이 울렸다. 광숙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예, 뭐라고요? 지금 그 여자가 술도가 앞으로. 그녀가 돌아왔다. 소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술도가 앞에 나타난 소연을 처음 본 사람은 고자동이었다.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창고 정리를 마치고 막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고 손에는 얇은 클러치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과 퀭한 눈가가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고자동 씨, 오천수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소연은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러 온 사람처럼. 그러나 고자동은 그녀의 눈빛 속에 스멀거리는 불안과 결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천수를 찾았다. 천수는 형들과 함께 포장용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고자동이 와서 귀띔하자 천수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머릿속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이제는 끝을 보기로 했다. 소연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천수는 말없이 맞았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영주 데려가. 천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소연은 손가락으로 클러치백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나 병원 다녀왔어. 공황장애래. 이젠 영주까지 챙길 자신 없어. 그러니까 데려가. 그리고 너랑 그 여자 결혼하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해. 그 말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내려놨다는 듯 평온하게 들렸지만 천수는 그 말 너머의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체념이라기보다 일종의 승부수처럼 보였다. 너무 쉽게 내놓는 포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따랐기 때문이다. 영주를 맡기는 대신 조건이 있어. 천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상대로였다. 혼인신고 취소해줘. 아직 법적으론 우리 부부잖아. 너도 재혼하려면 정리해야 하잖아. 그녀의 요구는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천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거야. 더 이상 내 조건을 받아들일 생각 없어. 그게 너든 너희 쪽 가족이든 날 압박하려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멀어질 뿐이야. 소연은 말없이 천수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단호한 눈빛에 주눅 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클러치백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LX 호텔 장학재단 통해서 영주 학비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 듣고 준비한 거야. 자물쇠 낸 법무사의 조언이 들어있어. 재단 명의가 내 회사 명의로 돼 있더라.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너한테 달려있어. 천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연은 그 침묵이 불안한 듯 말을 이어갔다. 나 망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너까지 깔끔하게 끝나는 건 못 봐. 내가 망하면 너도 같이 망해야지.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돌아섰다. 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디찬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보다 더 독해진 상대를 마주한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잡았다. 천수는 바로 동석을 찾았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동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혼은 내가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 여자는 끝까지 흔들겠지. 그렇다고 내가 중심을 잃으면 안 되네. 영주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야. 미순 씨한테 가서 내 진짜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해.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천수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며칠 뒤
미수는 마을 입구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천수는 그녀를 찾아가 다가섰다. 여기 있었구나. 미수는 천수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여자가 또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도련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요. 천수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수나,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넌 믿지 말아줘. 나한테 남은 건 너 하나야. 진짜로. 내가 헷갈렸던 거, 마음이 약했던 거 다 사과하고 싶어. 미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여자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 아니잖아요. 당신 인생 진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감당하자. 너랑 나랑.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 그리고 너한테 더는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천수는 조심스럽게 미순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손의 온도는 미순이 기억하던 바로 그 온도였다. 우리 결혼식 다음 달 15일로 잡았어. 광숙 형수님이 다 알아봐 주셨어. LX 호텔에서. 내가 미순이 당신 곁에 서고 싶다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거야. 미순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진짜 한 번만 더 도망치면 나 정말 안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이번엔 평생 지킬게.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결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소연은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어간 곳은 바로 한동석의 사무실이었다. 한동석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소연이었다. 그는 놀란 기색 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소연은 짧게 인사하며 자리에 일어섰고 한동석은 그녀를 향해 말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읽어보시죠.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동석은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펼쳤다. 몇 장의 문서 사이로 눈에 익은 호텔 로고가 보였고 익숙한 이름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서를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침내 눈을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다. LX 장학재단 관련 서류로군요. 그리고 오천수 씨의 직접 서명이 없는 의결자료 복사본도 있고 네,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언론에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회장님도 더 잘 아시겠죠. 그녀는 자신있게 말했다. 떨림은 없었다. 한동안 불안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한 어투였다. 전 남편이던 사람이 새 여자를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식 학비를 명분 삼아 회사 장학재단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게 기사로 나가면 어떤 반응일까요? 한동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이 상황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명분까지 쥐고 제대로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시간이에요. 그 사람, 천수요. 저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어떤 법적 절차도 결혼식 준비도 하지 않도록. 그게 끝나면 저도 모든 걸 정리할게요. 서류도 돌려드리고 영주 문제에서도 완전히 손 뗄 거예요. 동석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이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상처받은 자존심, 되돌리고 싶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단,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요. 아직은 확신이 안 서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떴다. 동석은 그녀가 나간 뒤에도 서류를 내려다본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강하게 몰아치던 태풍은 잠시 잠잠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정적에 불과했다.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 주방에서 강수와 함께 된장을 담그고 있었다. 미순이 천수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인 이후 강수는 눈에 띄게 기운을 되찾은 형을 보며 내심 안심하고 있었고 광숙도 마찬가지였다. 도련님도 참 그렇게 망설이다. 이제야 고백하긴. 미순 씨 마음고생은 뭐가 되고. 형수님, 근데 소연 씨가 포기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사람 눈빛, 예사 아니었어요. 강수의 말에 광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단단히 엇나간 마음이 한 번 더 폭발하면 미순과 천수의 관계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미수는 천수와 함께 웨딩 플래너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호텔 측에서는 최상급 예식장을 제안했고 미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천수는 말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이잖아. 우리 둘 다. 그 말은 미순의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울린 전화 한 통이 다시 그들을 시험대에 세웠다. 발신자는 한동석. 미순 씨. 지금 술도가로 바로 오세요. 저도 곧 도착합니다. 급한 목소리였다. 미수는 천수를 바라보았고 둘은 차를 돌렸다. 술도가에 도착한 미수는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엔 동석과 광숙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동석은 곧장 말을 꺼냈다. 미순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소연 씨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혼식 연기. 한 달간. 미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왜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대요. 천수 씨 마음이 정말로 떠났는지 그걸 확인할 시간 달래요. 미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가슴 안에 불안이 꿈틀거렸다.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문서도 다 넘기겠다고 받아냈고요. 광숙이 덧붙였다. 그러나 미수는 차분했다. 놀랍도록 조용하게 단 한마디를 꺼냈다. 그럼 받아줘요. 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이세요? 네. 저 사람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다면 한 달 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내가 놓아야 하는 거고요. 그 말 속에는 미순 특유의 단단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믿기로 한 사람을 믿고 싶었고 동시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을 원했다. 그날 밤 미순은 편의점으로 돌아와 모든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환하게 켜진 간판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고요한 공간, 익숙한 책상, 텅 빈 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천수 씨 이번에도 못 지켜내면 난 정말 안 기다릴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겐 짧고 누군가에겐 영겁처럼 길게 느껴진다. 천수에게 그 시간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내가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는 미순을 하루에도 수차례 떠올렸다. 그녀가 걸었던 말투, 웃음, 때로는 담담하게 쏘아붙이던 눈빛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 단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 말조차 또 다른 망설임으로 들릴까 두려웠다. 미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묵묵히 일하고 광숙과 어울리고 조카 한이를 돌보는 범수와 잠깐씩 눈 마주치는 일상 속에 조용히 묻혀 있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눈치챘다. 미순이 어떤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 오흥수는 그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천수를 찾아갔다. 도련님, 저 미순 씨 얼굴 못 봐요. 매일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흥수가 더 다그쳤다. 마음 접은 사람한테 웃어주긴 쉬워도 아직 기대하는 사람한테 그 웃음 유지하는 거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천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미수는 그가 소연을 완전히 끊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연은 천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철저히 존재감을 유지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석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천수 씨는 아직 아무 말 없네요. 혹시 미순 씨랑 돈 거 시작한 건 아니죠?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 모든 말들이 결국 다시 천수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천수는 동석을 찾아갔다. 회장님,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 이혼 소송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가 LX 재단을 건드리려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동석은 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용기가 내가 지키려는 사람한테 닿을 수 있으면 좋겠군. 이튿날 아침 미수는 편의점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가게 문 앞에 놓인 하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익숙한 손글씨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미순아, 내가 나를 믿고 기다려준 그 시간, 나는 내 과거를 정리하고 너한테 당당히 가기 위한 시간이었어. 오늘 저녁,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수. 미수는 메모를 읽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한 쌍의 평범한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오래전에 미순이 결혼식보다 같이 운동화 신고 시장 보러 가는 게 더 좋다고 했던 말을 천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수는 천수가 말한 장소로 향했다. 독수리 술도가 마당 한편. 도착하자 천수가 서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몹시 긴장돼 보였다. 왔네. 미수는 짧게 인사했다. 오늘이 한 달이네. 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서요? 미순의 눈빛은 담담했다. 오늘 아침에
이혼 소장 보냈어. 소연이 더 이상 뭘 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제 너랑 시작할 거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그 말에 미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멀리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 달 전엔 그 말 듣고 싶어서 매일 그 사람 얼굴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늦게 와서 다행이에요. 천수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미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을 정리했거든요. 그 여자랑 당신 사이에 내가 왜 끼어 있어야 하지 생각도 들었고. 근데 오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녀는 천수를 바라보며 마무리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서로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이로.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차갑던 손끝이 점점 따뜻해지며 오랜 불안과 망설임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러나 그날 밤 광숙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소연 씨가 영주 데리고 잠적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줄 알았던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주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다.